네, 반갑습니다. 저는 픽스미디어의 김동삼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회사가 왜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눌까요? 저희 원주 의료기기는 199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테크노밸리라는 재단이 생긴 지는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2013년도에 생긴 건물입니다. 제가 1999년부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도시를 만드는 작업에 같이 동참을 했고, 처음에는 교육이 먼저다 해서 의료공학교육센터를 먼저 진행을 했고, 또 아까 보셨던 1층의 의료기기 상설 전시장도 전국에 최초로 구축해 놓은 당사자였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양명배 본부장과 함께 20년 넘게 의료기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료기 제조를 한 건 아니고 의료기 마케팅 지원 기관과 기업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각종 해외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우리 기업들 제품을 싸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소개도 하고 하면서 마케팅을 많이 협력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강원 의료기 전시회가 올해 20주년이 됐습니다. 20회째를 맞이하는데 그런 행사들도 저희가 도맡아서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오늘 오시는 분들에 대한 기업 자료를 받고 쭉 봤더니 1999년도에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약 20년, 10여 년 최근에도 계시지만 베테랑들이세요. 이미 벌써 경험한 걸 다 경험해 보셨고 왜 이 마케팅에 계속 도전을 하시는지 이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초심 때 잃어버렸던, 지금은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놔서 내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여기 원주에 상장한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업체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4명, 5명 가지고 직원들을 가지고 창업할 때부터 쭉 봐왔고 상장하는 것까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참 어렵죠. 지금 의료기기, LED, 화장품, 비누, 순환장치 이런 분들도 계신데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특히 의료기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과정도 봤고 실패하는 과정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래 하다 보니까 저 기업은 성공할 것 같아, 저 기업은 실패할 것 같아,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차이가 있는지 의료기기 전시회란 TV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 박람회 왜 참가하십니까? 저 빨간 부분은 큰 우리 기관들, 같이 나가는 기관들이 하는 얘기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수출 활성화를 하겠다. 탑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매출 증가를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명분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냥 지원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거 상당히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번 기회에 해외 시장도 한번 나가보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제품 소싱도 해서 이번 수입도 한번 좀 해볼까? 지원금 준다는데 우리 인력들 몇 명 데려가 볼까? 인센티브 관광처럼 좀 해볼까? 네, 박람회 참가하는 자체를 우리 회사는 홍보를 하죠. 각종 SNS에 사진 정리해서 나 여기 박람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우리 팬분들이 화이팅, 무슨 좋은 결과 되길 바래요. 이런 거에 거의 끝이다는 얘기죠. 자가 진단을 하셨습니까?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진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제품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좀 유익성이 있습니까? 인허가는 획득하셨습니까? 곧바로 바이어를 만나도 바이어가 수입할 수 있는 어떤 준비 태세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어가 되십니까? 이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 진단이 안 되면 나가면 계속 헛바퀴만 도시고 끝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자기 진단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참가 후 계획은 다른 또 박람회를 물색해 본다든가 사진자료 정리해서 SNS에 올린다든가
또 카탈로그를 정리한다든가 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에 바쁘지 다음 프로세스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참가 프로세스는 참가 신청하고 바이어 초청하고 부수 준비, 부수 운영, 획득한 리드 관리 이렇게 5단계로 대부분 나눠지죠. 참가 신청은 박람회 정보를 비교하고 빨리 신청을 하고 합니다. 단독 참가 시에는 한 1, 2년 전에 유명한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해서 내후년이라도 참가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바이어 초청 이거 상당히 많이 안 하세요. 내가 거기 박람회에 나가니까 아는 바이어들한테 누구한테 계속 정보를 줘서 우리 거기서 만나자 독려를 해야 됩니다. 부스 준비야 우리가 공동관으로 참여한다거나 기본 부스를 준다거나 이러면 별로 안 되지만 독립으로 나간다면 뭔가 디자인부터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부스 운영에도 여러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뒤에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획득한 잠재 고객 관리입니다. 이 관리 고객들을 잠재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거의 승패가 나눠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박람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원 기관에서 공동관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면 어떤 전시회에 나갈까 이런 것부터 서치를 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람회 규모가 크냐 작냐 또 박람회 연수가 몇 회째냐 몇 년째 되고 있냐 그래서 참가업체 규모 요 하나 둘 세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전시 주최자들은 장소를 임대해주고 그 수익을 잡아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다음 박람회를 준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장소를 다 채울 수 있는 참여업체가 많다는 것, 즉 참가업체 규모가 많고 오래될수록 상당히 인기가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작은 박람회도 희망을 걸고 갑니다만 가급적이면 큰 박람회에서 여러 리드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좀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박람회 선정 기준은 큰 규모의 박람회를 우선으로 좀 선정을 해서 좀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참가 신청입니다. 어디 기관에서 참가 신청서 내세요. 회사 소개서하고 카탈로그 보내주세요. 또는 뭐 참가 인력 프로필 주세요라고 하죠. 국내외 이런 에이전시가 없다는 전제에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박람회 그 메인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 가시면 뭐 여러 가지 그 박람회 성격에 따라서 내비 규정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 업체들이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지원 사업 잘 안 받으세요. 의료기기들 좀 성장을 하면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찾아서 자체적으로 자기 독립 부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는 클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신청을 하는 직원들이 직접 신청을 해본다든가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년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고요. 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면 그 빈 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부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도면을 미리 확보해 놓으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있던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비치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 나중에 문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동선도 파악할 수 있게끔 도면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라. 부스 사이즈의 형평에 맞춰서 정하겠지만 현재 부스 시공사 조임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도 좀 알아놔야 그 시공사에서 주는 도면이라든가 디자인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전시 주최사에서 이런 도면을 이런 공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신청 서류부터 시작해서 도면,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제일 많이 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참가 인원 및 바이어 취직증 발급을 소홀히 해서 비용을 내고 들어간다거나
또 현장에 가서 현장 사무국에 찾아가서 싸움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그 국제적으로 보면 해프닝에 가깝습니다. 무지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챙겨라. 그리고 우리 제품을 DP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추가 개품 신청 방법들을 반드시 숙지하시는데 이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 나중에 우리가 기업이 조금 성장한 이후에 하게 된다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항상 1, 2년, 최소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이어 초청. 누군가 그랬어요. 참가 6개월 전부터 100건이 넘는 메일 발송. 100건도 사실은 작죠. 부스 확정 이후에 우리 바이어들한테 최대한 홍보 및 초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 거기 나가. 그러니까 우리 좀 만날래? 우리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너도 혹시 오니? 계속 이런 소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바이어 공지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전시회 참가 소식을 계속 올리거나 메일을 보낼 때 전시회 정보도 같이 보내면서 우리 여기 나간다 이때 좀 보자. 또 전체 메일로 아예 그냥 다 보내가지고 참가를 공지하거나 또는 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서 우리 회사에 이런 브랜드로 이런 기술로 나간다는 걸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바이어들이 미리 알고 올 수 있도록 이것을 부지런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스에 방문하는 바이어 미팅 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현지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물론 바이어들도 있지만 부스 준비를 하시죠. 그러니까 작아도 눈에 띄는 디자인. 어떤 업체는 3x3 부스를 하나 줬더니 가만히 고민하다가 벽을 그냥 화이트 천으로 싹 쳐버리고 가운데 데스크 하나 놓고 제품 하나 딱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데스크 위에 제품 막 올려놓고 막 현수 막 갖다 걸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보다도 이거 뭐지? 이거 못 보던 건데? 특이한데? 라는 시선을 끌 수 있는 부스 디자인이 조금 필요하다. 기본 부스를 주던 독립 부스를 주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눈을 좀 끌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시공사에서 디자인 제안도 나오고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한번 디자인해서 제품과 맞는 컨셉 또 맞는 색상으로 해서 좀 한번 컨셉을 좀 하셔라라는 거고요. 부스 준비할 때 요즘에는 많이 또 좀 바뀐 것 같은데 간이 추진형 인보이스를 반드시 받아서 전시 제품을 통관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가지고 들어갈 때 신고를 하고 반드시 그것을 반출하는 신고를 해야지만 제품을 받을 수가 있고 들고 나갈 수가 있죠. 이거는 국가별로 한 번씩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팁이 나올 텐데요. 경험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그리고 한 번쯤 어떤 마인드, 기업의 마인드, 성격에 따라서 현장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운영에 나옵니다. 부스 운영 전에 직원과 통역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역할 분담 및 교육을 반드시 아침마다 실시를 하셔라. 그리고 판매가 아니라 리드 발굴이기 때문에 상담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것. 상담의 흐름을 깨지 않는 것.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접점 단계죠. 직접 만나기 때문에 보도의 세일즈 스킬 현장 대체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부스 방문에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은 미소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hello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부스 밖에서 관심 있는 고객에게는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도 띄고 또 상담자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상담자가 상급자에게 정보를 다시 잠깐만요 물어보고 그렇다네요. 이거 아주 극혐입니다. 극혐. 물어보는 동안에 그 바이어는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아주 극혐입니다. 모르면 아예 자기가 뭔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앞장 내서도 안 되고 그 전문 지식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을 먼저 대하게 하세요. 요게 바이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물어볼 걸 왜 나와 있어? 그렇죠?
말만 통하면 안 되니까 통역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교육을 시키고 카탈로그를 주고 미리 보낸다든가 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저희가 수출 상담회라든지 방문담회 할 때는 기업들하고 통역들 교육을 최소한 3시간을 시킵니다. 자기 스태프하고 자기 직원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들이 공부를 안 하면 감점 대상이 돼서 다음에 그 에이전시는 쓰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급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명할 수 있고 자기가 대체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물어보는 거, 이게 마지막 물어보는 거죠. 가격과 노크. 이거에 대한 즉답을 요구하는데 잠깐만요. 의논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런 모습도 정말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 거죠.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오케이 내가 한국에 돌아가거든 너의 명함에서 자세히 기술해서 너한테 스페셜시라는 문서를 좀 보내줄게 라고 하든가 그 사람을 띄워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을 이벤트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상품 전달 이벤트를 하는데 누구든지 다 주지만 마치 추첨해서 주는 것처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부스 운영 중에 제일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뭐냐면 체력 관리였어요. 체력 관리. 첫날부터 달리시는 분들, 이거는 좀 삼가해 주십사라고 하는 게 호텔에 모이시면 3, 4, 5 가셨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술 드시고 밤에 또 바이어하고 술 드시고 한 3일째 되면 벌써 골골 하셔가지고 마지막 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밤에 바이어가 찾아오는데 직원을 보내야 되나 이 체력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도 좀 하셔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박람회에 다녀와서 바이어 관계 유지하는 게 필수죠. 아까 제가 자가진단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질문을 드리면 해외 마케팅을 꿈꾸고 해외 시장 진출을 꿈꿀 때 해외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회사는 사실 거의 99%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제품을 전시해 놓고 누군가 와서 찾아주고 관심을 보여주길 바래요. 그게 우리 한국 기업들의 습성입니다. 내 제품에 대한 거 나 자부심이 높아. 분명히 진행하다 보면 관심을 받고 그 사람이 올 거야. 기다리는 마케팅을 많이 하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제품이 좀 격이 낮더라도 경쟁력이 낮더라도 적극적인 이 관리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원 사업으로 보면 전체 아마 해외 박람회를 다 같이 다녀오셨어요. 명함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사람들 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원기관 찾아가세요. 저기 영어하는 사람 있죠? 나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내야 되고 전화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나 이 사람한테 메일 보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한글로 써서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 좀 번역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능력이 되시면 영어 잘하는 친구, 일본어 잘하는 친구 고용하셔가지고 줄기차게 대화하세요. 줄기차게. 너 그때 잘 갔냐부터 시작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십시오. 아주 귀찮게 하는 것. 이게 성공의 해외 박람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바이어들은 매년 똑같이 와요. 전시회 매년 똑같이 옵니다. 보통 그 의료기기를 스타트해서 3년 내에 매출을 올리는 게 어렵고 3년 내에 매출을 올려도 해외 박람회에 나가면 3년 정도 있어야 바이어들이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다가 저런 게 있네, 저런 업체가 있네. 다음 연도에 갔더니 쟤네 또 나왔네. 뭐지? 3년 정도 되면 쟤네 자생력이 있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데 탄탄한가 본데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야 내 눈에 기억했던 업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최소 3년. 그러면 최소 3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더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갔다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갔다 오셔서 하시는 방법들은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어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이어 관리 명단조차도 없어요. 초청할 수 있는 바이어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메일링할 수 있는 바이어들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매달려요? 지원기관한테 매달리세요. 지원기관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 DB부터 지금 달라고 하세요. 국장님, 부장님 있잖아요. 아니면 코트한테 연락해서 좀 주세요. 가서 만날 수 있는 거 주세요. 아니면 해외 마케팅에 관련된 담당자가 알고 있는 최소한의 바이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소개시켜 주세요. 통역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최소한 또 3-4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파티가 나가야 돼요. 내 제품을 알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 힘이 언제쯤 발휘했을까요?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죠. 코로나 때 그런 인맥을 통해서 한국의 마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찾는 어마어마한 것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의료기업체 항상 만나면 그래요.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합니까? 그럼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 준비성에는 자본이 많다면 인력들을 다 충분히 하겠지만 만약에 없다면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조를 수 있고 스스로 귀찮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성공의 거의 대부분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원주에도 상장한 업체 몇 군데 있죠. 그 업체들을 제가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 업체들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정말 아마추어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달라붙었어요. 계속 달라붙었고 필요하면 초청을 해서 여기 있는 걸 보여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성마일이 아닌지는 몰라도 나중에 아닌 게 발각되더라도 킵해놓고 또 합니다. 또 반복. 박람회 참가보다 의미보다도 사실 이 획득 리드 관리와 운영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일링 하십니까? 해외 바이어한테 메일링 하십니까? 어떤 제품이 나왔어? 아니면 내가 어디 참가했어? 또 이런 기술로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어? 기관에서 인증됐다? 이걸 국내에서만 하고 계신다면 해외에도 지금부터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군가한테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진상 진출을 노리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라. 그래서 아직도 바이어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업체가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짧게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유의미한 바이어를 만난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요 지금 대화의 내용은 여러분 주식회사 메디아나 아시나요?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3-4명의 대학원생들이 시작을 해서 상장까지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 그 고객, 물건을 사는 사람 고객을 초청을 해서 우리 세일즈맨으로 그 나라 사람을 활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본.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서 바이어들을 상대하니까 오히려 신뢰성이 좀 높았다. 하나의 팁이 되겠죠. 그리고 앉아서만 기다리지 않았어요. 명함을 들고 다른 부스를 세일즈 다닙니다. 잠재 고객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한라인 형성 활동이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우리 부스는 우리 직원들이 지키게 하고 전문가가 지키게 하고 저는 또 돌아다닙니다. 아까 참가 규모가 큰 박람회일수록 이런 활동이 더 톡톡한 효과를 보는 거죠. 직접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쳐다보고 이런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있고 계속 일어서 있고 사장님하고 우리 해외 통역사들은 계속 부스를 돌아다닙니다. 발가락이 부르틀 때까지.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3년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를 찾아가서 OEM 제안을 했어요. 시장 파악을 하고 자기 진단을 했더니 우리 제품을 어떤 글로벌 기업이 OEM으로 받아서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 찾아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그 회사보다 더 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초청을 했고 그 업체가 한국에 와서 기술력도 검증을 하고 경쟁력도 검증을 했어요. 가격도 맞췄어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노린 거죠.
사실 의료기기 저희가 20년 넘게 하면서 해외 시장들이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창의적인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국내외에 이미 벌써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죠. 그럼 비교해서 요 틈새 시장을 어떻게 노리지? 전체 시장이 뭐 몇 조 달러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라도 좀 끼워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지? OEM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효과를 많이 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유통사들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기관들도 이제 그런 데를 좀 부르긴 하는데 일반적인 수출 상담회는 코트라에서 해외 지사에다가 이런 수출 상담회원이 참가할 바이어를 모집해서 그냥 검증도 안 하고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해외 전시회 나가면 대기업도 나와 있고 작은 기업도 나와 있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고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걔네가 하고 있는 품목 중에 우리랑 관련이 된 거라면 계속 집어넣고 귀찮게 하세요. 그리고 더 싸게 만들어주겠다. 디자인도 경쟁력 있게 하겠다. 이걸 3년 동안 부지런히 하셔야 반응이 좀 나타난 거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거나 그걸 등한시한 업체들은 지금도 3-4명의 직원을 가지고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 저희가 원주에서 창업을 시작한 의료업체가 5군데입니다. 5군데. 처음에 2001년도에 5군데가 창업교육센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메디아나 CU 메디컬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 200여 개로 넘어갔죠. 그 중에서 이제 성장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 쭉 이제까지 제가 지켜온 바에 의하면 활동과 적극적인 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핑계를 대고 있더라. 우리 그런 직원이 없어요. 언어 능력이 없어요. 바이어도 물어다주는 바이어만 상대를 했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됩니다. 지금 뭐 성남 뭐 시도 그렇지만 제가 전국을 어딜 가더라도 지원 사업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똑같은 패턴이고 지원 기관이 하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 마치 기대를 걸고 움직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우리 기업들. 우리 기업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원만 받고 그거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진성 바이어다 뭐 어떤 바이어다라고 하면 계속 연락 취해보고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컴플레인하고 이 사람이 하면서 그 활동을 계속 하시느냐 안 하시더라고요. 기업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 그냥 뭔가 지원해 주나 보다 혜택이 있나 보다라고만 같이 다니시는 거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더라. 그래서 그 적극성을 좀 가지고 행운도 착실히 준비해온 자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기업인 또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게 만드는 방법 이게 CEO의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소통 능력이 없다면 해외 소통 능력이 없다면 국내에 집중하세요. 시간 뺏깁니다. 돈 뺏깁니다. 정말 제가 그 기업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준비한 건 간단하게 20분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요거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오스코 LED 회사도 있고 뭐 진단 측정기 뭐 배기가스 추출부터 시작해서 오염 측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게 콜라보 제품입니다. 저희가 롯데정보통신하고 UX 사업을 하면서 키오스크를 만들었어요. 그 키오스크를 자가진단하게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혈압계, 맥파, 피부 측정기를 다 머지시켜 놓고 혼자서 키오스크로 조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알리바바 헬스케어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규제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는 한 10몇 대를 만들어 놓고 롯데정보통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규제 완화 지역이기 때문에 원주시에 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 시장이라든지 인도 시장에서 그런 콜라보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피부 미용기기도 하나의 기능보다 요새 몇 가지 기능이 나오죠? 막 6-7가지 기능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의료기기도 뭔가 접목시켜서 콜라보 제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시력 측정이라든가 안구 뭐 우리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콜라보를 할까
키오스크 화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기기를 붙이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품을 머지시키면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더라. 요즘은 그런 게 먹히는 시대니까 아마 성남에 돌아가시면 지금 뭐 척추 치료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뭘 조화롭게 꾸미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이 나올까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성남이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도 아직도 해외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있다면 한번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